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는 계속 쏟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아주 불리한 조사도 있고 또 희망적인 조사도 있는데 우리가 냉정하게 평균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오늘 여론조사 중에 가장 희망적인 거는요. 가장 희망적인 거는 이제 아시아 투데이. 아시아 투데이가 저는 상당히 보수 정론지라 봅니다. 아시아 투데이는 이제 저도 개건 논설위원이고 제가 법률 고문이고 거기 유튜브 방송도 제가 여러 번 했는데 그 회장님의 애국심이나 대단합니다. 신문도 이제 급성장해서 아마 인터넷 조회수로는 우리 3대 조중동 빼고는 거의 한 4번째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아주 요즘 자유우파 보수의 정론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시아 투데이가 이제 의뢰를 해서 코프라 KOPRA 코프라 이것도 이제 한국 사회 여론 평판 연구소죠. 여론 평판 연구소 코프라라고 그러죠. KOPRA 여기도 이게 상당히 제대로 여론조사하는 여론조사 공정하고 코프라 이거는 이게 약간 보수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리얼미터나 갤럽 이런 쪽으로 이게 약간 좌파 쪽으로 봐야 됩니다. 뭐 꽃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꽃은 여기서 이제 가장 희망적인 게 놓은 게 오늘 아시아 투데이하고 코프라에서 이제 이재명이 47, 그 다음에 김문수 39, 바로 이게 8%까지 근접한 이런 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직전에는 이제 19%나 올라간 거죠.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19% 바로 이제 급등한 이거는 이제 그때 한덕수가 18이었거든요. 한덕수 그 18을 그대로 다 그대로 흡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9% 급등해서 39까지 그대로 수직 상승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이런 게 다 선관위의 여론조사 심의에 등록된 거는요,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등록된 거는 이제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약간 이게 여론조사 성향이 보수냐 진보에 따라 어느 쪽이 과표집되거나 아무도 전화를 응답률 이런 게 좌파들은 리얼미터 다음에 많이 받고 꽃이다 이러면 이게 받잖아요. 또 우리는 여론조사 공적이다. 그 다음에 코퍼라 이런 거는 좀 이게 약간 이제 정치 성향대로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이는 이제 8%는 이준석이도 2% 올라 8%. 그러니까 이재명 47, 김문수 39, 이준석이 8%.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김문수하고 합치면 이재명이 똑같네요. 그렇잖아. 왜 김문수 후보하고 이재명이가 8% 차이 나니까. 여기 이준석이 8이니까 둘이 합치면 이게 똑같아. 이런 이제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불리한 것도 냉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야 돼요. 오늘 이게 또 뼈아픈 거는요. 리얼미터처럼 이제 갤럽도 이게 상당히 방송에서 많이 소개하고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갤럽도 이게 중요한데 리얼미터나 갤럽은 방송에서 계속 소개하니까 여기는 이제 오히려 이재명이 51, 김문수 31, 그 다음에 이준석이는 8% 나왔습니다. 이준석 똑같아 8%. 일단 이게 이준석을 무조건 이게 10% 밑으로 묶어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단일화나 10% 넘어가면 이게 또 선거 비용 보조이나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7, 8%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갤럽에 8%, 김문수 후보 31, 여기는 또 이게 20%. 그러니까 리얼미터나 갤럽 기준은 이게 아직 20% 차이 나고 그 다음에 코프라에서는 8%까지 근접한 그러면 이게 중간쯤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냉정하게 분석하면 저는 어제 한길 리서치 여기서 11% 차이 난 게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보는 게 냉정한 시각은 아직도 이게 10에서 15 사이는 이게 뒤지고 있다 말입니다. 10에서 한 15 정도 뒤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냉정하게. 여기서 이게 어떻게 우리가 대역전극을 만들어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이제 어떻게든 이게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가 이게 계속 악수는 두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완전히 뭐 조의대 특검까지 이러면 이게 합리적인 중도층이 볼 때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야, 대법원장까지 특검을 안 해, 수사를. 원래는 이게 개인 의견이라 했거든. 13명 초선들이. 근데 이제는 완전히 박찬대나 정청래까지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게 특검을 하네. 이런 이제 법원 우리 가족들, 법조인들을 끌어모아야 되는 거예요. 끌어모아야 돼. 그리고 이제 검찰청을 없앤다. 그러면 이게 검찰도 10,000명이잖아. 검찰 가족들까지 끌어모아야 돼. 검찰. 그러면서 이게 폐지한 또 이게 방첩사를 산산조각 4단계로 갈라가지고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군인들 안보, 여기도 이게 우리가 끌어모아야 됩니다. 이런 게 지금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나 민주당은 다 됐다. 우리 역대 최다 표조 이긴다. 이미 선거 끝났다. 이런 게 오만방자한 게 아니면 이런 짓을 못 하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오만한 권력을 심판합니다. 겸손하게, 권력은 겸손한 데는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이재명과 민주당은 선거 마치 끝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게 막 법안들 통과시키고 말도 안 되게 막 압박을 하는데, 이걸 우리가 널리 호소해서 지금도 이게 이렇다. 근데 이게 집권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당신들이 당한다. 지금 이게 봐라, 이게 다 우리가 전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고 있지 않냐, 벌써. 완전히 뭐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 아니냐. 역대 이런 적이 없지 않냐. 이걸 절박하게 우리가 호소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조금씩이라도 저는 민심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씩 따라가면 됩니다. 아직도 이게 시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10에서 15 정도로 저는 이게 보고 있고, 그러면 이게 조금씩 지금 악수를 계속 놓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조금씩 가야 되고, 여기에 우리가 또 하나 되는 노력을 끝까지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아마 40%대 지지율 한 놓으면요. 그때 되면 이게 이제 또 움직이는, 지금 살짝 눈치 보다가 그때 되면 이게 또 움직이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예를 들어 이제 지금 한동훈, 홍준표, 그게 문제고요. 그분들도 이게 적극 도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홍준표, 한동훈이 전부 이게 경쟁에 참여했으면 패배하면 이게 돕는 게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선택 아닙니까? 따라서 이게 어떻게든 한동훈, 홍준표도 이게 본인 선거장 뛰도록 우리가 이게 어떻게든 설득하고 합치된다. 이래 보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한덕수 총리를요, 어떻게든 이게 상고 초래해서 총괄 선거를 완전히 책임지도록 한덕수 대행독이 끝까지 저희가 모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외에도 이게 원래 한덕수 대행이 후보됐을 때 빅텐트 구상했던 뭐 정대철이나 손학규나 이낙연이나 이런 분들도 후보가 직접 이게 한덕수 총리와 같이 만나서 봐라, 이거 나라가 이렇다. 지금 이게 민주당 하는 짓을 봐라. 이게 두고 볼 거냐? 지금 그러면 이번 선거에 방관할 거냐? 자, 손학규, 이낙연, 뭐 정대철, 원래 이런 분들 이번 선거에 그냥 수수방관할 거냐? 이거는 악의 편을 드는 거 아니냐? 악의 편을, 왜? 이런 게 악이 판치는데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말은 악을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호소해서 한 명이라도, 한 표라도 더 우리가 끌어모아야 된다. 일단 희망적인 거는 이재명이가 아직도 과반에 지금 40%대 저는 머물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장 변수는 이준석인데, 이준석이가 뭐 끝까지 안 하겠다면 우리 방법이 없는데, 지금이라도 이준석과 합치면요, 비슷하거나 비슷합니다. 합치면 이것도 끝까지 한번 노력해봐야 되는데, 이겨야 되니까. 뭐 제가 이준석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니까 한번 최선의 노력을 해봐야 된다. 왜? 이준석도 이재명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본인이 뭐 의미가 있냐고요.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반 이재명 세력을 끝까지 우리가 한 표라도 모아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제가 갤럽 리얼미터는 상당히 불리한 여론조사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 또 대책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주 희망적인 아시아투데이, 코프라, 여기는 8%까지 근접한 이런 데 여론조사도 나왔다. 왜? 전부 엉터리로 할 수는 없어요. 요즘 워낙 철저히 검증합니다. 여론조사.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평균치를 보면서 거기에 맞는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인 이런 그 선거 대책을 수립해서 마지막까지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면 저는 아직도 이재명 지지는의 박스권에 한계는 갇혀 있거든요. 전부 40% 후반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직은 여러 가지 대변동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현 판세를 분석하는 게 맞고요. 근데 조금 희망적인 거는 계속 그 민주당과 이재명이가 아예 자충수를 계속 두고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나 또 이게 그 외교 리스크. 외교도 이게 어제도 이재명이가 쉐쉐는 어떻고 대만도 쉐쉐, 중국도 쉐쉐하니까 그러면 이게 미국이나 이게 이쪽도 주시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또 중국 개입도 막아내야 되고 참 이번 선거의 과제는 많은데 계속 그 이재명이가 자충수 악수를 조금씩 두면 저는 중도 민심이 놀래서 벌써 다 된 것처럼 이런 게 독재를 하네? 이게 큰일 났다. 이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균형을 잡아줘야 돼. 균형을. 그러면 이게 그 마지막에 초접전 상태로. 그래야만 이게 이기더라도 겸손할 중도층이 이동하도록 읍소를 하는 거죠. 왜? 압도적으로 이재명이 이기면 진짜 기고만장 오만방자해서 완전히 국민에게 군림하는 이런 게 독재 정권이 되니 국민 여러분 이게 균형을 잡아달라. 좌우 균형이 필요한 거거든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버리면 나라가 무너진다. 이거를 마지막까지 저희가 호소해서 나아가면 저는 희망이 있다 보고 오늘 여론조사 8%까지 근접한 이 여론조사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